스타쉽 V3가 스타베이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 발사 준비를 마쳤거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런 소식 제일 먼저 받아보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때는 2026년 5월 7일입니다.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스페이스X의 발사 시설 한쪽에서 엄청난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한편에서는 슈퍼 헤비 부스터 19호가 불을 뿜었고 반대편에서는 쉽 39호가 발사대를 향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다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스페이스X가 스타쉽 플라이트 12, 즉 12번째 비행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플라이트 12는 역대 스타쉽 비행 중 가장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스타쉽 V3 세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V3가 뭐가 다르냐고요? 잠깐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날 정적 연소 장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아찔했다고 합니다. DSS, 즉 딜루지 스파크 시스템이 먼저 점화됐다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딜루지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로켓 엔진이 점화될 때 발사대 아래로 엄청난 열과 충격파가 쏟아지는데 이걸 막기 위해 수십만 리터의 물을 쏘아붓는 시스템이에요. 펠컨 후 발사 영상에서 하얀 수증기가 옆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이 딜루지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딜루지가 작동하다가 멈추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오늘 또 중단이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고 시스템이 다시 리셋됐습니다. 딜루지가 다시 켜지고 점화 시퀀스가 재개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이 붙었습니다. 부스터 19호의 엔진들이 약 14초 동안 연소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상 봤을 때 저도 말을 잃었어요. 느린 화면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충격파가 공기를 압축하면서 순간적으로 수증기 구름을 만들어냈다 사라지는 게 반복되는데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영상 밑에 링크 달아둘게요. 그럼 24초짜리 연소가 왜 중요하냐고요? 두 가지 핵심을 검증했습니다. 첫째, 부스터 19 자체의 추진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둘째, 새로 지어진 두 번 발사대의 지상 인프라가 실제 점화중을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두 번 발사대는 처음 쓰는 새 시설이거든요. 지상 인프라 얘기가 나왔으니 딜루지 시스템을 조금 더 파볼게요. 스타쉽은 슈퍼 헤비 부스터의 엔진이 무려 33기나 달려 있어요. 이 엔진들이 동시에 점화되면 발사대 아래에 콘크리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플라이트 1을 진행했을 때 딜루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발사대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났고 파편이 수백 미터 밖까지 날아갔어요. 그 이후로 스페이스X는 딜루지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번 새 두 번 발사대에서의 정적 연소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인프라 안정성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로켓을 안전하게 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스타쉽을 펠컨4 수준의 발사 주기로 운용하는 거예요. 펠컨4가 얼마나 자주 뜨는지 아시죠? 많을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사합니다. 스타쉽으로 그 주기를 달성하려면 발사대가 매번 멀쩡해야 하고 로켓이 매번 돌아와서 재사용돼야 해요. 딜루지 시스템이 콘크리트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 전체 시나리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발사주기 목표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건 궤도 위 데이터 센터입니다. 스타쉽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장비를 우주로 올려서 우주 기반 컴퓨팅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려면 발사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야 하고 주기가 빨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상 인프라가 버텨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딜루지 시스템 검증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스페이스X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위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얘기를 해야겠죠? V3 스타쉽 3세대, 그리고 이 세대를 정의하는 핵심은 랩터 3 엔진의 전면 도입입니다. 랩터 3가 뭐가 다르냐고요? 일단 숫자부터 보죠. 랩터 3 엔진 한 기가 만들어내는 추력은 약 280톤입니다. 그리고 부스터 19호에는 이 엔진이 33기 달려 있어요. 계산해보면 33 곱하기 280, 총 9의 2제 40톤의 추력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로켓도 이 수치에 근접하지 못해요. 부스터 19호가 33기 엔진을 동시에 점화하는 순간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쉽 39호 역시 랩터 3 엔진으로만 구성돼 있어요. 쉽 39호는 지난달에 자체 정적 연소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때 랩터 3의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됐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스타쉽 V3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저궤도에 100톤 이상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세대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예요. T3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스타쉽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실 겁니다. 플라이트 1은 발사대를 반쯤 날려먹었고 플라이트 2는 상단이 폭발했고 그렇게 하나씩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쌓았어요. 스페이스X 방식이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서 배우고 다음 버전에 반영한다. V3는 그 모든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쉽 39호가 발사대에 도착하면 그 다음 순서는 스태킹입니다. 쉽 39호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부스터 19호 위에 얹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총 높이가 약 120m가 넘는 완전한 스타쉽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은 프렛드레스 리허설, 즉 실제 추진제를 두 기체 모두에 가득 채우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걸 통해 극저온 추진제의 로딩 시퀀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블라이스 P 발사까지 몇 주 안에 가능하다는 게 현재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남은 허들이 두 개입니다. 스태킹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규제기관의 비행 허가를 받는 것. 추진 시스템은 이번 정적 연소로 이미 검증이 됐으니 하드웨어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단순히 또 로켓 날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타쉽 V3의 완전 재사용 100톤 탑재 능력은 우주산업의 경제학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위성 하나 올리는 수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었어요. 스타쉽이 펠컨 9주기로 운용되면서 100톤씩 나른다면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지금의 몇십 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국가와 억만장자들만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V3 세대가 그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이걸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스태킹 소식, 웻드레스 리허설 소식, 발사 허가 소식, 그리고 플라이트 12 발사까지 T3에서 빠짐없이 전해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는 일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